남학 신도시에 대형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열 공간이 없어 컨벤션 센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낡은 양곡 창고 건물들이 식당과 카페, 미술관 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하며 포스트 시즌을 끝냈습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옛 호남은행 목포 지점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새 단장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학 신도시엔 대형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요. 오룡지구에 추진했던 컨벤션 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도립국악단이 정기 공연을 하고 있는 남도소리 울림터, 객석수가 558석에 불과합니다. 남학 신도시와 인접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은 1,207석, 이 밖에도 남학 복합주민센터와 전남 여성가족재단에도 소공연장이 있지만 작은 행사만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청 소재지인데도 대형 행사나 전시 공연 등이 광주나 여수에서 치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투자하는 복합 전시 산업, 마이스 산업 차원에서 보면 남학 신도시는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라남도가 오령지구에 추진했던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마저 최근 물거품된 겁니다. 토지 매입비 등을 놓고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큰 이견을 보이다 결국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컨벤션 센터 토지 매입비 100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국제 수목 비엔날레 행사장 등으로 활용하려 했던 전라남도도 난감한 표정입니다. 대형 공연이나 행사, 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석 이상의 객석을 갖춘 시설이 필요합니다. 도청을 이전하면서 인구 10만 명의 자족 도시이자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는 남학 신도시. 변변한 공연장, 전시장 하나 없는 신도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낡은 양곡 창고 건물들이 변신하고 있는데요. 식당과 카페, 미술관 등 주민과 방문객이 오가는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의 한 섬마을 양곡창고. 1970년대 지어진 건물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낡은 벽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미술 작가의 창작 공간이자 과거 섬 지역에서 이루어진 소작쟁이 운동을 새기는 도화지가 됐습니다. 1992년에 지어진 뒤 텅 빈 채 방치됐던 또 다른 농협창고. 하얀색, 파란색으로 산뜻하게 색칠하고 단장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맥주 가게와 수산물 레스토랑으로 내년 초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곳곳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건물들이 생활, 문화시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창고들을 활용하여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 사업비 전략 구매라든가 또한 지역의 자원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3곳을 뽑는 어촌 시설 활용 사업에 신안군의 농협 창고가 선정되는 등 해수부는 어촌마을, 농식품부는 농촌마을에 유유시설 재활용에 5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때를 벗는 창고들이 가져올 변화에 농어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4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기아 타이거즈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하며 한 경기 만에 허무하게 포스트 시즌을 끝냈습니다. 올 시즌 과감한 투자로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내년 시즌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8회 말 2사 만루에서 터진 KT 배정배의 싹쓸이 2루타. 기아의 가을 야구는 여기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믿었던 선발 시언 놀린이 3회 일찍 무너진 게 뼈아팠고 한 점 차로 따라붙은 6회와 7회 잇따른 기회를 무산시키더니 결국 8회 결정타를 얻어맞으면서 허무하게 가을 야구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전 선수들을 좀 많이 믿고
끝까지 믿음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대타 부분도 제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FA 나성범의 영입과 미국 무대에 도전했던 양현종의 복귀, 그리고 포수 박동원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등 전력 강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반짝 2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외인 용병 투수와 타자의 잇단 부상과 부진, 그리고 타선의 결정력 부족이 겹치면서 중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시즌 막판인 9월엔 9연패에 빠지면서 다 잡았던 가을 야구 티켓을 놓칠 뻔했다가 간신히 막차를 탔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올 시즌 투자와 팬들의 기대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긴 기아 타이거즈. 그렇지만 올해 부쩍 큰 박천호와 황대인, 신인 투수들의 빠른 성장세, 저녁 뒤 인상적인 피칭을 선보인 김기훈과 완성형 투수라는 신의 유망주까지 선수층이 한층 두터워져서 내년 시즌 한 단계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더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엔 올 시즌 시행착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취약 포지션에 대한 FA 보강 등 다가올 스토브리그에서 구단의 통큰 지원과 결단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옛 호남은행 목포 지점은 개항 이후 목포에 유일하게 남은 근대 금융 건축물로 건축사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곳입니다. 이곳이 최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허연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한 건물. 1929년부터 옛 호남은행이 영업을 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이 최근 역사와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풍스러운 뮤직 카페와 진열된 옛 LP판, CD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그때 그 시절 음색을 담은 축음기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레트로 뮤직 카페에서는 근대기와 근대기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고 근대기 음악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관에는 근대 VR 드라마를 골라 즐길 수 있고 목포를 배경으로 하는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대 분위기로 이렇게 꾸며놓은 음악다방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를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마치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의상 가상 체험과 근대 골목도 눈에 띕니다. 근대 가게들의 모습을 재현해놔서 포토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층은 근대 건축 구조를 살린 열린 공간으로 호남은행 역사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홍보하는 방문객 안내 플랫폼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 이난영 기획전에서는 이난영이 실제로 입었던 화려한 무대 의상을 볼 수가 있고요. 사용했던 물건들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근대 음악을 즐기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목포 대중음악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또 음반들도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은 10월 중순 이후부터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손석구, 남진 등 목포 출신 가수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전시되어지는 이 공간을 꼭 찾아주셔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중심이 될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이곳에서 음악으로 떠나는 근대 시간여행을 한 번쯤 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2022 목포 항구축제가 오늘 개막해 16일까지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는 의미의 청년 파시로드 퍼레이드와 파시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목포항을 만들기 위해 야간 콘텐츠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한편 목포시는 방문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남항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번 한국축제는 청년이 찾는 큰 목표의 슬로건 아래 청년 거리행진, 파시경매, 생선 구이터 체험 등 특색 있게 준비했습니다. 목포 시민과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 여러분 많이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전국 도단위 자치단체 8곳 가운데 전남을 제외한 7곳은 호국원이 이미 설립됐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전남에만 현재 호국원이 없다며 호국원 설립 계획을 내년까지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의 특수질병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병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다치거나 순직한 해양경찰관은 978명으로 함정과 구조대 등 해양 현장 근무자의 비율이 61%에 달했습니다. 안전경사도를 초과한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지 태양광 경사도가 확인되는 3,684건의 사업장 가운데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곳은 884건이었고 344건이 전남에서 허가됐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농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이 농어촌 공사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는 전남에서 올해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291억여 원어치 매입하고 352억여 원에 되팔아 61억여 원의 차익이 생겼으며 전국적으로는 327억 원의 환매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이모저모였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승희 영암 군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와 오늘 2차례에 걸쳐 우승희 영암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군수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4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무안 1터널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시간 넘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을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낮 1시 40분쯤 해남군 화선면에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한편 현장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목포 장학재단이 지역 소외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희망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80명으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만학도 학생은 2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2008년 설립된 목포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목포시 출연금과 지역사회 기부금 등으로 66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으며 매년 660여 명에게 3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회 수산물 원산지 표시 평가에서 목포 청어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전통시장과 도소매 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목포 청어시장의 최우수상에 이어 광주 양동 건어물 시장과 서울 수협 강서 공판장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목포시 의회 의원이 받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1.4% 인상 결정했습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목포시 의원의 월정 수당을 33만 원 인상한 연간 2,406만 원으로 결정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정 활동비까지 포함하면
목포시 의원에게는 연간 3,726만 원이 지급됩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엔진 유한회사가 영암 대불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엔진 대불공장은 기존 바르질라 현대엔진 공장 시설을 보수해 이중 연료 엔진에 특화된 생산 설비를 갖췄으며 현대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연간 100여 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돈 농가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인 제5회 한돈인 한마음 대회가 오늘 나주에서 한돈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가격 인상분 80%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